교재 48쪽 봐주시고 48 다 폈어요? 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양반전입니다. 양반전. 자 그러면 미리 보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오른쪽 살짝 볼게요. 자 양반전은 누가 썼냐면 조선시대 조선 후기에 실학자인 박지원이 썼습니다. 연암 박지원. 자 박지원. 자, 조선시대 실학자다. 자, 실학사상이 언제 나오냐면 조선 후기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는 연암 박지원. 연암 박지원의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은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의 그런 소설들을 많이 썼습니다. 양반이고요, 당연히. 자, 그러면 박지원은 뭐다? 옆에 써볼게요. 조선 후기에 실학자다. 실학이 뭐예요? 어떤 관념에 얽매이는 이런 옛날 학문이 아니라 실생활에 유용한 학문을 해야 된다 해서 공업 이런 과학기술을 장려해야 한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농업 생산력을 늘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 실학자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에는 바로 실학사상이 담겨 있어요. 실사구시라고 합니다. 자, 실사구시의 실학사상. 실제 생활에 유용한,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아래도 써 있습니다. 실사구시. 자, 양반이고요. 자, 뭘로 썼다고? 한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한문으로 쓰여져 있고요. 자, 그리고 풍자소설인데 풍자가 뭐였죠? 부정적인 인물이나 세태를 비판하기 위해서 뭘 사용해? 웃음을 사용해서 비판하는 거. 이걸 풍자라고 했어. 직접 비판하는 것보다 웃음을 사용한 풍자를 사용하면 비판의 효과가 더 좋고 자 비판하는 사람도 풍자할 때 부담이 없고 듣는 사람도 크게 불쾌하지 않아서 아 이거 잘못이구나 알고 개선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과장하거나 약간 왜곡하거나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비판할 건데 자 제목이 양반전이니까 누구를 비판하겠니? 양반. 자, 그래서 풍자의 대상은 양반인데, 자, 뭘로 썼다고? 한문으로 썼어. 한문으로 쓰면 이걸 읽는 예상 독자는 누구야? 양반, 그치? 왜? 평민은 못 읽고 한문을 공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한글 창제 원리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배경, 창제한 배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한문은 양반들만 사용할 수 있는 글자였어요. 그래서 한문으로 썼다? 바로 예상 독자는 양반들이다. 그럼 양반전은 양반을 비판할 건데 양반들이 읽는 거야. 그래서 박지원도 양반이랬죠? 야, 우리 양반들아, 우리 너무 이거 양반답지 못하지 않니? 우리 양반답게 좀 행동하자. 라는 의도에서 쓰여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박지원이 어떤 모습을 양반답지 못하다라고 비판하고 있는지 어떤 점을 고치자고 하는 건지 자, 그것들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 미리 보기 먼저 정리하고 가볼까? 자, 먼저 풍자의 대상인 양반입니다. 자, 이 양반은 어떠냐? 되게 무능해요. 자, 그래서 먹고 살 게 없어. 자, 그래가지고 관청에다가 쌀을 빌려 먹는데 이거를 환곡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곡을 혹은 환자를 빌려다가 먹었는데 이걸 갚지 못해요. 빚을 못 갚아. 자, 이런 모습. 그래서 결국 이 양반 신분을 부자에게 팔고 빚을 갚게 됩니다. 자, 양반의 아내는 이런 양반을 비난해요. 너 왜 이렇게 무능하니? 라고 비난하는 인물로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말해주는 인물입니다. 자, 궁수가 나올 건데 자, 양반 빚을 대신 갚아준 부자를 칭찬하는데 자, 속마음은 진짜 칭찬하는 거 아니야. 자, 부자가 그래서 양반 신분 사는 걸 은근히 방해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약간은 위선적인 인물. 자, 부자는 돈이 많은 평민계층. 자, 그러니까 조선 후기. 농업 생산력도 증가하고 상업도 발달하면서
돈을 많이 번 평민들, 바로 새로운 계층이 등장한다. 자, 그리고 부자도 평민 신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신분제 사회에서는 돈 아무리 많아도 천대받아. 그래서 양반 빚을 갚아주고 신분 상승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줄거리로 가볼까요? 자, 강원도 정선이 공간적 배경이고 글 읽기를 좋아하는 양반이 살았다. 이 양반은 몹시 가난해요. 자, 그래서 관청에서 구워다 먹은 황국을 갚지 못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자, 양반의 처지를 듣게 된 같은 마을의 부자가 양반이 빌려먹은 황국을 대신 갚아주고 양반 신분을 사요. 군수는 양반과 부자의 거래를 알고 관청에서 양반의 의무가 담긴 양반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1차 매매 증서를 작성하는데 이를 들은 부자는 자신한테 이익이 되도록 바꿔달라고 해요. 자, 그래서 다시 2차 매매 증서를 작성하는데 여기서는 양반이 누릴 수 있는 권리, 특권에 대해서 얘기해 주거든. 근데 특권을 들어보니까 자기 이익만을 추구해. 자, 그래서 이 특권을 막 남용하는 인간의 모습. 자, 그리고 다른 계층에게 막 횡포를 부리는 양반의 어떤 부도덕한 모습 때문에 완전 도둑놈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양반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가봅시다. 자, 그래서 풍자가 잘 나타나 있을 거고요. 풍자. 자, 몰락하는 양반들의 위선적인 생활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양반들이 왜 몰락해 갈까? 왜 몰락할까요? 자, 이때 당시 조선시대에서는 돈을 굉장히 지저분하고 천한 것, 돈을 추구하는 게 되게 추잡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신분계층을 나눌 때 사, 농, 공, 상 4개로 나누죠. 사는 선비, 양반, 농은 농부, 공은 장인, 마무리가 상, 장사하는 사람. 왜? 장사하는 사람이 돈이랑 제일 가깝지. 그래서 이 사람을 제일 밑으로 놓는 거거든. 그러니까 양반은 돈을 벌려면 먹고 살려면 뭐 해야 돼? 글 공부를 해서 과거에 급제해서 관직에 나아가서 그래서 임금님이 내려주는 녹봉을 받아야 돼. 근데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우잖아. 내가 관직에 나갔다고 계속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높이 올라갈수록 당쟁에 막 휘말리게 되고 당쟁에 휘말리면 반대파가 나를 제거하고 아니면 유배지로 보내고 그럼 내가 유배지 갔어. 혹은 반대파에 쫓겨났어. 그럼 우리 일가족이 관직에 나갈 수 있을까? 못 나가요. 그럼 돈벌이가 돼? 안 돼? 못 해. 그러니까 어때?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든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안 돼. 양반 체면에 다른 거 할 수 없어. 이런 거거든. 그래서 후기가 되면 몰락한 양반들, 몰락하는 가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근데 얘네들 뭐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번 애들이 등장하면서 야, 나 돈 이렇게 많은데 막 비단 옷에 비단 신발 신고 막 대궐 같은 집에 사는데 평민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돈 가진 만큼 대접받고 싶잖아. 그래서 이 가난한 애들한테 신분을 사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신분은 어떻게 취득합니까? 조선시대 신분은 그래 태어날 때 정해지는 거야. 태어날 때 왜 정해져? 그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핏줄 우리 조상님을 따라서 쭉쭉쭉쭉쭉 내려온 거야. 그럼 내가 내 신분을 팔려면 뭘 팔아야 돼? 족보요. 족보요. 우리 집안의 족보요. 그러니까 뭘 파는 거야? 조상님을 파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나 가난하면 했겠니? 하지만 이건 양반다운 거 아니죠. 어떻게 조상님을 팔아? 이런 거에 대한 비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실학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실사구시. 야, 실생활에 유용한 학문을 했어야지.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걸 자꾸 하니까 어때? 몰락하게 되잖아. 이렇게 힘들게 되잖아. 이런 생각도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 시대상을 반영해서 평민부자가 등장하고요. 새로운 인물형. 자, 그리고 도둑놈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아주 단적으로 양반을 비판 풍자합니다. 자, 그럼 내용 가볼까?
양반이란 사족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선비사자입니다. 정선군에 어떤 양반이 살았다. 자, 강원도 정선군이 공간적 배경이고요. 자, 근데 양반이 어땠냐면 양반은 어질고 책 읽기를 좋아해서 고을에 군수가 새로 부임할 때마다 반드시 그 집에 찾아가 인사를 차렸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어때? 학식이 높고 인품이 훌륭해. 공부를 많이 했어. 이 얘기를 왜 할까? 공부 백날 했지만 결국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부가 아니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양반은 어질고 책 읽기를 좋아해서 이런 인물이다. 자, 양반은 어떻다? 자, 이런 성격이에요. 하지만 집이 가난해서 해마다 군에서 환자를 빌려다가 먹었는데 몇 해가 지나고 보니 빌린 곡식이 1,000섬에 이르렀다. 자, 공부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결국은 너무 가난해. 그래서 곡식이 1,000섬이나 됐어. 빌려 먹은 게. 이런 거 우리 약간 풍자하려면 뭐 한다고? 과장하거나 왜곡하거나 우스꽝스럽게 그린다고 했어. 1,000섬. 그렇게 가난한데 많이도 꿔다 먹었잖아. 이렇게 많이 먹었다고? 자, 이런 것들이 풍자입니다. 자, 뭘 보여주는 거야? 양반의 경제적 무능을 보여줘요. 경제적 무능. 자, 관찰사가 각 고을을 순시하다가 환자 장부를 살펴보고 몹시 노하여 말하였다. 어떤 놈의 양반이 관아 곡식을 이처럼 축냈단 말이냐? 관찰사는 양반을 옥에 가두도록 명했다. 군수는 양반이 가난해서 빌린 곡식을 갚을 길이 없는 형편임을 딱하게 여겨 차마 가두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리 뾰족한 방법을 찾을 수도 없었다. 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 자, 우리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 라고 할 때는 속수무책, 진퇴양난, 사면초가 이런 한자 성어들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적어줄까요? 진퇴양난, 속수무책, 사면초가. 자, 양반은, 자, 이것도 풍자. 양반은 밤낮으로 울기만 할 뿐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라고 나오는데, 우리 이 양반, 이 아저씨를 떠올려 봐봐, 머릿속으로. 사극에서 봤던 그런 아저씨들 있죠? 자, 그런 아저씨를 떠올려 보세요. 이 아저씨 맨날 앉아서 뭐만 한다고? 글 공부만 하는 그런 굉장히 어질고, 군수가 와서 자기가 먼저 몸소 인사를 드릴 만큼의 그런 사람이에요. 자, 옛날에 남자는 몇 번으로 태어나면? 3번. 자, 근데 지금 돈 못 갚아서 울고 있잖아. 어때? 상상만 해도 우스꽝스러운 장면이란 말이야. 이런 걸 풍자라고 하는 거야. 뭘 풍자한다? 능력이 없다. 무능하다. 갚지도 못해서 맨날 울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 무능을 풍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자 양반의 아내가 나무랐다. 평생 당신은 책 읽기를 좋아하더니만 환자 갚는 데는 아무 소용도 없구려. 그러니까 뭐 한 거야? 현실과 동떨어진 학문만 하고 앉았네. 이런 얘기죠. 현실과 동떨어진 자, 이 학문만 파고 있단 말이야. 쯧쯧 양반. 여기 양반은 한 푼어치도 안 되는구려. 자,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자, 아까 뭐라고? 아내는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라고 했어. 자, 한 푼어치도 안 된다. 바로 비생산적인 모습을 풍자해요. 비생산성을 풍자하는 글씨가 왜 이래요? 풍자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요? 작가의 생각을 대변한다. 자, 작가의 생각을 대변하는 인물.
자, 그럼 처음. 양반이 뭘 못 갚았어? 황곡제도로 빌린 곡식, 환자. 빌렸으면 이자를 붙여서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환자. 갚지 못해서 곤란에 빠졌습니다. 자, 사건의 계기. 양반이 환곡을 빌렸으나 환곡을 빌려서 환자를 갚는 거야. 갚지를 못해. 자, 처음 부분에 나타나는 양반. 나라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다. 자, 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무력한 존재다. 혹은 무능력한 존재다. 자, 이 얘기를 듣고 그 마을의 부자가 가족과 상의하며 이렇게 말했다. 양반은 가난하다 할지라도 늘 존귀하지만 나는 부자라도 항상 비천해 감히 말도 못할 수 없고 양반을 보면 몸을 움츠리고 숨을 죽인 채 설설 기어가 바닥에 엎드려 절해야 하고 넘어가요. 자, 코가 땅에 닿도록 엎어져 무릎으로 기어가야 해. 나는 항상 이런 수모를 겪으며 살아왔어. 왜? 평민이니까. 그러면 조선시대는 여전히 신분제 사회지만 자, 뭐가 등장해? 몰락한 양반이 등장하고 반대로 부를 많이 축적한 평민이 나타난다. 자, 그래서 몰락한 양반과 부자인 평민이 나타나게 된다. 당시 시대상. 자, 지금 양반 하나가 가난해서 환자를 갚지 못하다가 큰 곤욕을 치르게 생겼으니 필시 양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할 듯 싶어. 내가 장차 그 양반 신분을 사서 가졌으면 해.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신분제 사회였다. 자, 그리고 자, 몰락하는 양반과 평민 부자가 나타났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신분을 사고 팔 수 있었다. 신분을 사고 팔기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어제까지 양반이었던 애가 갑자기 평민이 되고 평민이었던 애가 갑자기 양반이라고 목을 빳빳하게 하고 다닌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분제가 흔들리게 되죠. 동요. 신분제가 동요한다. 자, 그래서 마침내 양반 집을 찾아가 환자를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니 양반은 몹시 기뻐하며 승낙했다. 그러자 부자는 그 자리에서 관하로 환자를 보냈다. 군수는 몹시 놀랍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해서 양반의 집을 찾아가 위로하는 한편 환자를 갚은 사정을 물어보았다. 양반은 번거지를 쓰고 자, 볼까요? 양반은 번거지를 쓰고 잠방이를 입은 채 길에 엎드려 자신을 소인이라고 칭하며 감히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지 못하는 것이었다. 자, 지금 어떻다? 신분이 바뀌었다. 라는 걸 보여줘요. 번거지는 하인들이 쓰는 모자. 양반은 뭐 써야 돼? 갓 써야 돼. 갓. 갓을 써야 되는데 지금 자, 갓을 써야 되는데 지금 번거지 하인 모자를 썼고 잠방이를 입었다. 우리 잠방이는 보통 평민, 농민들이 입는 양반의 한복이랑 좀 다르게 가랑이 부분이 무릎까지 내려오고요. 바지 길이가 좀 짧아요. 뭐라 그러지?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평민인데 약간 늙은 노인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름 같은 때 입고 앉아 있는 거 본 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어쨌든 평민의 그 한복 이 양반이 입는 거랑 좀 달랐던 거 생각나요? 나? 이게 잠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흰색 바지예요. 흰색 바지. 양반은 막 비단 바지 같은 거 입잖아. 근데 흰색인데 가랑이가 좀 아래로 내려와 있고 자, 바지 길이도 좀 짧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소인. 자, 소인은 뭐예요? 자,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부를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군수는 양반이고 양반은 이제 신분을 팔아 평민이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군수 앞에서 자신을 소인이라고 치겠다. 바로 양반이 신분을 팔고 팔아 평민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 신분을 팔아서 평민이 되었다. 자, 군수는 깜짝 놀라 양반을 부축해 일으키며 말했다. 귀하께선 왜 이리 스스로를 욕되이 낮추십니까? 양반은 더욱 두려워하며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 말했다. 황송하옵니다. 소인이 감히 스스로를 욕되이 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소인은 이미 양반을 팔아 환자를 갚았사오니 이제는 마을의 부자가 바로 양반이옵니다. 소인이 어찌 감히 옛날 칭호를 함부로 쓰면서 자신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도 되게 웃기는 부분인데 아까까지만 해도 다 쓰고 양반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이 지금 팔자마자 아이쿠 자 하인 모자 갖다 쓰고 하인 옷 같은 그 평민 옷을 입고 자 갑자기 아이고 소인 하고 있는 모습이 상상만 해도 되게 웃기잖아. 이런 게 웃음을 이용한 풍자예요. 자, 부자가 양반의 황국빚을 갚아주고 뭘 샀다? 양반 신분을 획득합니다. 자, 부자는 왜 빚을 갚아줬어요? 양반 신분을 얻으려고요. 자,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평민 부자는 등장했고 신분을 사고 팔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는 굉장히 신분제가 엄격했겠죠. 하지만 후기가 되면서 바로 신분 사회 구조가 붕괴되고 있다. 흔들린다. 자, 그래서 군수는 남의 어려움을 돌본 부자를 칭송하며 자, 겉으로는 칭송인데 사실은 칭송이 아니라 이 부자도 풍자의 대상, 비판의 대상이에요. 왜? 신부는 아까 뭐라고? 조상님을 사오는 거야.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지. 이것까지 돈으로 하려고 그래? 바로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진 부자. 이 부자의 속물 근성을 비판, 풍자하는 역할. 그래서 이 칭송하지만 진짜로 칭송하는 거 아니야. 욕하는 거야. 그래서 뭐한다? 바로 부자의 속물 근성을 비판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군수는 어떻다? 겉으로는 칭송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 욕하는 인물. 그리고 양반 매매 증서를 통해서 이 증서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 누가? 군수가 만드는 거야. 자, 군수가 만드는 이 증서는 첫 번째 양반의 어떤 허위나 무능 그리고 부도덕성. 양반의 허위, 무능, 부도덕성을 이걸 드러내고 풍자하는 역할이야.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째 매매를 막는 역할, 못하게. 두 가지 역할이에요. 양반의 허위나 무능이나 부도덕성을 풍자하는 역할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부자가 신분을 사서 양반 되는 거를 막아요. 그래서 군수는 약간 위선적인 존재. 우리 위선적인 거 뭐야? 겉과 속이 다르다. 자, 겉과 속이 다른 존재. 자, 그러면 이제 증서를 만들어요. 자, 넘어가 볼까? 오른쪽. 자, 1차 매매 증서가 나옵니다. 우리 1차 매매 증서는 뭐라고? 양반이라면 지켜야 하는 의무와 규범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야. 건륭, 10월, 모일. 자, 지금 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륭이라고 했는데 건륭은 청나라. 10년은 1745년 밑에 어휘풀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조선시대에는 우리 나름의 독자적인 연호를 못 쓰고 누구 거 썼어? 중국 거 썼단 말이야. 그래서 건륭, 중국의 연호를 쓰고 있고요. 자, 구체적인 날짜. 자, 그러면 우리 7번 문제. 자, 왜 구체적인 연도를 보여줬을까? 우리 문학작품에서 실제 지명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구체적인 날짜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진짜 있었던 일 같은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도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 증서는 양반 신분을 팔아 관아의 곡식을 갚은 일을 기록한 것으로 그 값은 1천서입니다. 양반은 칭호가 많기도 하다. 독서하면 사, 선비,
벼슬하면 대부라 하고 덕이 있으면 군자라고 무시는 서쪽에 늘어서고 문시는 동쪽에 늘어서므로 이를 양반, 문반, 무반이라고 해서 합쳐서 양반이라고 하나니 네가 원하는 칭호를 따를지어다. 왜? 넌 돈 주고 샀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양반은 자 이제 의무와 규범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비천한 일은 일절 않고 훌륭한 옛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뜻을 고상하게 가져야 한다. 자 이제부터 나옵니다. 언제나 오경이면 일어나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는 일어나야 돼. 유황에 불을 붙여 등잔불을 켜고는 눈은 코끝을 보고 두 발꿈치는 모아서 엉덩이에 괴고 앉아 동네바기를 얼음에 박밀듯이 자 얼음에 박밀듯이 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건 뭐게? 막힘없이 아주 매끄럽게 막힘없이 또는 매끄럽게 줄줄 외워야 한다. 자, 이 동네박이라는 책은 우리 아래 뜻에도 아이고 소리 자 뜻에도 나와 있는데요. 요거라고 중국 남송의 여조겸이 지은 책 과거 시험에 도움이 된다 해서 중국과 조선에서 널리 읽혔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자 동네박이를 줄줄 읽어야 된다. 동네박이 그러니까 좀 어려운 책인데 많은 책 중에 왜 동네박이를 썼냐? 이거 원래 한자 소설, 한문으로 써야지. 한문 소설이라고 했죠? 동네박이와 얼음의 박밀듯이 라는 이 부분이 발음이 유사해. 그래서 읽었을 때 약간 재밌게 동네박이 그 뒤에 얼음의 박밀듯이 얘가 연결되면서 읽을 때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야. 줄줄 외워야 한다. 굶주림을 참고 추위를 견디며 가난하다는 소리를 입 밖에 꺼내지 말아야 돼. 아까 말했죠? 돈과 관련된 것들을 천하게 여긴다고. 이를 딱딱 마주치고 손가락을 튕겨 뒷머리를 자극하며 입속에 침을 모아 몇 번에 나누어 삼켜야 한다. 자 이런 거 중요한 의무라고 볼 수 있어? 이거 도덕책에 나올 만한 내용이야? 양반이면 이런 도덕적인 거 해야 돼. 도덕이랑 상관없죠? 뭐야? 그냥 형식이야 형식. 헛된 예의범절. 쓸데없는 짓. 자 계속 보면 털모자는 옷소매로 닦아 먼지를 탁탁 털어 윤이 나게 해야 한다. 손을 씻을 때는 주먹으로 마찰하지 말고 양치질은 깨끗이 해서 입냄새가 없어야 한다. 소리를 길게 뽑아 노비를 부르고 걸음은 느릿느릿 걸어야 한다. 다 뭐예요? 보여주기식. 보여주는 거. 거칠애를 중시한다. 고문진보며 당시 품위를 자 이런 책을 깨알만한 글씨로 베껴 한 줄에 100자씩 이것도 정해져 있어. 손으로 돈을 이런 거 손으로 돈을 만지지 말고 쌀값을 묻지 말아야 한다. 자 우리 돈과 관계된 것들을 천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때? 자꾸 이러니까 경제적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자 아무리 더워도 버선을 벗지 말고 맨 상투로 식사해서는 안 된다. 그럼 상투만 보이면 안 되고 뭐 해야 돼? 밥 먹을 때도 갓 쓰고 먹어야 돼. 자, 밥 먹을 때 국을 먼저 떠먹어서는 안 되고 마실 때 후루룩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을 때 방아 찢듯이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꽝소리 내면 안 돼. 생파를 먹지 말아야 한다. 술 마실 때 수염을 빨지 말고 담배 피울 때 볼이 움푹 패도록 담배를 빨지 말아야 한다. 자, 겉보기에 되게 있어 보이는 행동만 해야 돼. 자, 아녀자에게 주먹질을 해선 안 되고 노비들에게 되져버려라 라고 욕을 해서도 안 되고 마소를 꾸짖을 때도 마소를 판 원래 주인을 욕해선 안 된다. 병이 나도 무당을 불러선 안 돼. 자, 무속신앙 안 돼. 제사 지낼 때 중을 불러다 제를 지내선 안 된다. 불교도 안 돼. 그럼 뭐만? 유교만. 자, 여기까지만 하고 싶게요. 화롯불에 손을 쥐어서는 안 되고 말할 때 이를 드러내며 춤을 튀겨서는 안 된다. 소 잡는 일 하지 말고 노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자, 의무와 규범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도덕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허례허식이나 거칠에 치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일단 1차 매매 증서가 끝났어. 자, 1차 매매 증서는 양반의 의무와 규범이 나왔다. 하지만 결국 거칠에 허례허식에 치중하는 양반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 부자는 불만이 많겠죠. 양반이라는 게 겨우 이것뿐입니까? 저는 양반이 신성과 같다고 들었는데 양반이라는 게 정말 이뿐이라면
너무 재미없는 일 아닙니까? 저에게 뭔가 이익이 되도록 증서를 고쳐주시오. 자, 이익 보려고 샀는데 그러자 군수는 증서를 새로 만들었다. 자, 새로운 증서는 이제 양반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특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늘이 백성을 내 사, 농, 공, 상 네 가지 백성이 있는 바. 자, 그러니까 신분제 사회고 신분제. 자, 그러면 신분은 언제 하늘이 만들어낸 거야. 그 넷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선비인데 이를 일러 양반이라 하나니 그 이로움이 막대하다. 자, 이제 이로움에 대해서 양반은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지만 아까 돈벌이를 안 해. 무위도식이라고 합니다. 없을 무, 안 한다. 위, 할 위. 자, 뭐 하는 거 없이 그냥 먹기만 해. 일은 안 하고 먹기만 해. 자, 글 공부 대충 해서 크게 되면 문과급제요. 작게 되더라도 진사급제다. 문과 홍패는 합격증. 이 척에 불과하지만 우리 척이라고 하면 자를 뜻해. 자. 우리 한 척 하면 30cm 정도, 30.3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한 30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 척이면 60cm 정도 돼요. 합격증 쫙 펼치면 이 척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온갖 물건이 구비되어 있으니 이것이 곧 돈자루다. 자, 뭐가? 합격증이 돈자루다. 뭐한다? 바로 양반의 부정부패를 뜻하죠. 자, 뇌물 받아도 되고요. 아니면 남의 거 뺏어와도 돼. 자, 30살에 진사되어 처음 벼슬길에 나설지라도 이름난 음관이 될 수 있고. 자, 음관은 뭡니까? 음서제도라는 거 들어봤어요? 국사 시간에? 음서제도는 조상이 높은 관직에 있다가 죽어. 그래서 그 조상 덕으로 자손이 자연스레 관직에 나가게 되는 걸 음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별거 안 해도 바로 높은 음관으로 나아갈 수 있어. 뭐 한다? 세습이죠. 자, 불을 세습해요. 자, 될 수 있고 지위가 높아질 수 있다. 일산바람에. 자, 하인들이 양산을 들고 막 쫓아다니니까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이 걸어갈 때 이만한 거 우산같이 생긴 거 받치고 하인들이 쫓아가는 거 본 적 있죠? 이게 일산이야. 자, 일산바람에 이 양산을 애들이 하도 씌워주니까 귀가 타질 않아. 하얘. 얼굴이 하얘. 귀가 휘어진다는 건 피부가 뽀얘진다. 설렁줄. 하인을 부를 때 당기면 하인들이 달려오는 겁니다. 띵똥이랑 같아요. 설렁줄에 대답하는 아래 것들에 예의 하는 소리에 배가 부예지면 배가 부르고, 방에는 단장한 기생의 귀고리가 떨어져 있고, 자, 기생이랑 놀고, 뜰에는 학을 길러 그 울음소리를 듣는다. 그러니까 뭐 한다? 자, 벼슬자리에 나아가도 우리 벼슬에 나아갔다는 건 뭐 하는 거야? 백성을 돌보는 자리에 나아갔는데 백성의 삶이나 백성의 어떤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 뭐만 해? 나는 그냥 양산 쓰고 술렁술렁 다니다가 하인 불러서 시킬 거 다 시키고 방에서 놀고 먹는단 말이야. 바로 뭐 한다? 백성은 살피지 않고 향락만 즐긴다. 자, 공공한사, 가난한 선비는 시골에 살아도 제멋대로 횡포를 부릴 수 있죠. 횡포라는 말이 바로 나왔어. 자, 어떤 횡포? 이웃집 소를 뺏어다가 제 논을 먼저 갈고 백성들을 끌어다가 제 밭 김을 매게 한들 누가 감히 대들 쓰냐. 평민 불러다가 아무데나 막 시켜도 돼. 코에다가 잿물을 들이붓고 머리끄댕이를 돌리며 귀민머리를 뽑은들 감히 원망할 자 없을지어다. 막 평민들 데려다가 막 때려도 아무도 뭐라 못해. 폭력적이기까지 하죠.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횡포를 부리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2차 매매 증서는 양반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데, 자, 양반은 어떻다? 특권이라고 얘기한 게 부정부패를 일삼고 지위를 세습하며
향락만 즐기고 자기 맡은 바 임무를 하지 않고 심지어 신분을 이용해 횡포를 부리고 때리기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양반은 어떻다? 1차 매매 증서, 의무와 규범, 허례허식,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다. 자, 2차 매매 증서, 개인적 이익만 취하며 부당한 특권을 남용하는 비도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허례허식과 부패상을 풍자하는 부분. 자, 그러니까 이걸 듣던 부자가 혀를 내두르며 말합니다. 그만두세요, 그만둬. 맹랑하기도 합니다. 장차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셈입니까? 자, 도둑놈. 자, 누가 도둑놈이야? 양반을 도둑놈이라고 불렀어. 바로 풍자의 절정. 양반은 아주 도둑놈이네. 자, 부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가더니 죽을 때까지 다시는 양반이 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결국 부자는 양반 되기를 포기합니다. 자, 양반에 대한 비판적 의식, 양반은 도둑놈 같다. 자, 그래서 양반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인식이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한눈에 보기까지 하고 문제 한 번에 풀게요. 오른쪽. 자, 양반전, 한문으로 쓰여진 한문소설. 자, 그리고 양반과 그리고 일부 부자의 모습도 풍자가 나왔고요. 자, 제재는 양반 신분을 사고 파는 것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주로 양반의 무능과 위선, 허례허식, 자, 이런 것에 대한 비판과 풍자입니다. 독특한 풍자와 해학으로 근대의식을 보여줬다. 몰락하는 양반의 위선적인 모습을 비판 풍자했다. 실사구시의 실학사상이 나타난다. 자, 평민부자, 바로 새로운 인간형이 나왔다. 자, 도둑놈이라는 말로 양반의 부도덕성을 고발한다. 자, 짜임 보시면 처음 가난한 양반이 관청에서 빌려먹은 환곡을 갚지 못해 곤란했고요. 바로 부자가 갚아주고 양반 신분을 사죠. 군수는 부자에게 2번 양반 매매 증서를 써주고, 자, 부자는 양반층의 허례허식과 부패한 행태를 듣고 양반 되기를 포기합니다. 당시 시대상 무능하고 가난한 양반이 있었다. 양반이 아니지만 돈 많은 애도 있었다. 양반 신분을 사고 팔 수 있었다. 나라에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 곡식을 빌려주는 황곡제도가 있었다. 양반은 점잖은 척하지만 우스꽝스러운 말도 안 되는 규칙들을 지키며 살았다. 자, 게으르게 생활하면서 백성을 착취하며 살아가는 양반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는 누구? 주로 양반을 풍자하고 있다라는 거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앞에서부터 어디까지? 55쪽까지 풀어주세요.